네, 우리 쭉 복습도 다 했고, 정말 이제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 복습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여전히 잘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오늘은 정말 진짜 이것만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쭉 적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은 꼭 알자 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참, 네.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자, 먼저 그러면 조선 건국 과정을 우리 쭉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화도 해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과전법, 그리고 조선 건국, 그리고 한양 천도 이런 이제 순으로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것은 과전법이 뭐냐라는 거겠죠. 과전법은 신진사대부 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전 현직 과거 그리고 현재 관리들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한 것이죠. 자, 근데 요거랑 우리가 좀 비교를 해서 봐야 될 것이 직전법이죠. 세조 때 직전법이 시행됐는데 직전법의 차이는 전직 빼는 거죠. 그래서 현직에게만 주었다라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건국된 이후에 한양으로 2년 후에 천도하게 됩니다. 근데 왜 한양이냐? 왜? 왜냐가 중요한 거죠. 일단 국토의 중앙 쪽입니다. 그리고 아주 큰 강이 흐르죠.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 리버. 한 리버가 있기 때문에 교통에 유리하죠. 그리고 사방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방이 산입니다. 산으로 쭉 둘러싸있기 때문에 요거는 방어에 유리한 거죠. 그래서 요런 점. 그리고 고려 때부터 이미 남경길지설이라고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아주 명당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기틀 확립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태정, 태세, 문단세, 그리고, 어, 그리고 예성, 연중,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요까지 봐야 될 거는 여기죠. 자, 일단 성종까지 우리 보면 되는데, 태조는 우리 봤고요. 그 사이 이제 이방원이 잠시 자기 형을 앉혀주죠. 그게 정종. 그리고 우리는 지금 볼 건 태종입니다. 자, 태종 때 1, 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사병 혁파했고요. 그리고 호패법 실시하죠. 다음에 왕권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왕권을 겁나 높였다. 정도 받으면 되겠고, 그 다음 그래서 자기 아들 세종에게 물려주죠. 세종 때는 집현전 설치,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하면 서사제, 의정부 서사제 그런 거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종 빨리 죽었죠. 그 다음 어린 단종 물려받았는데 세조한테 뺏기죠. 수양대군. 세조가 이제 정권을 뺏게 되고, 세조는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죠. 그래서 6조 직계제 실시, 다음 직전법 실시했고요. 다음 경국대전을 편찬 시작한 사람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종은 뭐 별거 없었고요. 성종 때 홍문관 설치했습니다. 요거 집현전 계승한 거죠. 그냥 그 다음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이제 중앙정치 제도를 다 완성시킨 사람. 그래서 완성종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중앙정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앙정치는
중앙정치는 의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6조죠. 행정실무. 의정부는 국정총괄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6조는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3사. 자, 3사는 뭐뭐 있어요? 사헌부, 사헌부부터 합시다. 사헌부, 사관원, 공문관 이렇게 언론기관 역할을 하는 것인데 얘들이 권력의 독점 그리고 부정, 뭐 비리라고 해도 되겠죠? 비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승정원, 이제 왕명 출납하는 것이죠. 왕명 출납, 대통령 비서실. 다음 의금부, 왕 직속 사법기관이죠. 다음에 춘추관, 역사서 편찬하는 요런 거. 성균관, 그리고 국립대학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루어지고 지방행정은 8도 중심으로 부, 목, 군, 현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모든 현에 수령 지방관을 파견했다. 요게 이제 고려와의 큰 차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지방에 파견한 요 지방관을 수령이라고 합니다. 수령은 지방에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가진 왕의 대리인 역할입니다. 엄청난 놈이죠. 변사또. 그 다음에 이런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이 향리죠. 그래서 수령을 보좌. 그 다음에 유향소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기구이고요. 수령을 돕고 다음 향리를 감찰하고요. 다음에 백성 교화, 유교 질서 보급 이런 것들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지방을 연결시켜주는 교통 통신 제도가 필요하죠. 역참제 그리고 봉수제 이렇게 있겠습니다. 다음 군역 넘어가 될 것 같고요. 교육은 서당, 초등이죠. 그리고 사부 학당, 요거는 중앙, 한성 같은 경우. 다음 지방 같은 경우는 향교죠. 지방. 요거 거치면 성균관으로 가는. 그래서 초등, 중등, 대학 이렇게 이어지는 체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선발하는 거는 과거제가 중심이지만 여전히 음서가 남아있죠. 하지만 승진에 제한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제가 훨씬 중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외교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의 정기 외교정책은 4대 교린이라고 하죠. 4대부터 보겠습니다. 4대는 중국에서 주로 명, 그 다음 청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어지는 건데 조공과 책봉으로 이루어지고요. 요거는 실리 외교였다. 그 다음에 교린이라고 하는 건 이웃을 사귄다라는 뜻이지만 주로 오랑캐, 그래서 여진, 외 이런 애들에 해당이 됐고 그 외 나머지 등등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진 같은 경우는 무역소를 설치한다든지 했고 말 안 들을 때는 사군육진 개척하기도 했죠.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는 삼포를 개항하기도 했지만 말 안 들으면 또 스시마 정벌, 대마도 정벌 이종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교린 정책을 딱 뭐라고 하냐? 강압과 회유책을 같이 쓰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요 외에도 유구라고 하죠. 그리고 시암, 타이, 자와 등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정도 받으면 되겠고요. 그럼 다시 정치사로 돌아가겠습니다. 훈구. 자, 조선 정기의 중심이 되는 세력은 훈구죠. 얘들은 공훈, 훈장, 공신 세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권력 독점했고요. 권력뿐만이 아니라 경제 이런 것도, 토지 이런 것도 다 독점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리와 부정 이런 게 너무 심했고 요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등용한 것이 견제 하려고 등용한 것이 바로 살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견제하려고. 그래서 살인 같은 경우는 성종 때 이제 등용됐는데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3사의 등용이 되었죠. 그래서 3사를 통해서 이제 훈구의 비리와 부정을 이제 비판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구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훈구가 사림을 때려요. 사림을 공격하죠. 요걸 사화라고 하죠. 사화는 4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무오는 누구 때? 연산군. 뭐 때문에? 김종직의 조의 제문 때문에. 그래서 사림이 화를 입었다 정도 받으면 되겠고, 요거는 세조의 찬탈 비판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요거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갑자죠. 갑자도 마찬가지로 연산군. 연산군 대단해요. 연산군은 또 이러한 건 패비윤씨는 연산군의 생모이죠. 패비윤씨 4.4 사건 때문에 요때 가담됐던 애들 다 죽었습니다. 요때는 살인뿐만이 아니라 훈구도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기묘사죠. 연산군이 요 2번의 사화를 거치고 워낙 폭정을 하다 보니까 뭐 흥청망청 이런 얘기 있죠. 그래서 결국은 쫓겨났죠. 누구에게? 중종에게. 그래서 중종이 이제 조광조라는 사람을 등용을 해서 개혁 정책을 했죠. 그래서 개혁이 뭐 있었냐면 현량과 실시, 이거 청거제죠. 그리고 소격서, 도교 행사하는 거죠. 요거 폐지했고요. 왜 이래?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위훈 삭제죠. 가짜 훈장이라는 거잖아요. 가짜 훈장. 요거 삭제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반발해서 훈구들이 사화를 일으켰고요. 그 다음에 을사사화는 명종 때입니다. 명종 때 요거는 사실 왕실 외척 간의 뭐 왕이 다툼이에요. 왕이 다툼으로 일어난 건데 소윤 그리고 대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싸우다가 사실은 이제 경종이라고 아주 짧은 사람이 했다고 했잖아요. 뭐지? 경종이 아니죠? 예성연중 임명선이니까 인종이라고 잠시 역사에서 가장 짧은 왕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9개월 정도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명종이 이제 왕위를 잇게 되면서 결국은 엄청난 다툼이 처절한 복수를 하게 된 것이 이제 을사사화로 나타났다 정도 받으면 되겠고, 그래서 얘들이 이제 지방으로 다시 쫓겨 내려갑니다. 지방으로 쫓겨 내려갔고 사림들은 그래서 지방에서 자신들의 세력 기반으로 삼은 것이 서원과 향약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서원 같은 경우를 먼저 보면 서원은 교육과 제사를 함께 지내는 거죠. 제사는 요때 말하는 제사는 성인이죠. 유교에서 말하는 성인. 그래서 공맹순 뭐 이런 사람. 처음에 만든 거는 안향을 이제 제사 지내기 위해서 만든 백운동 서원이란 건데 이게 나중에 소수 서원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요게 이제 사액서원. 왕이 현판 내려주고 왕이 간판 내려주고 뭐 땅도 주고 뭐 이럽니다. 책도 주고 등등 여러 가지 하사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향약. 근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서원이 요 단순하게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길렀기 때문에 요 같은 서원 출신 이런 이제 학연 이런 게 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중에 사림이 정계에 진출했을 때 자신들의 세력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요 서원이고, 그다음 향약도 마찬가지. 향약 자체는 사실 향촌 자치 규약이라고 하는 건데 뭐 덕업상건, 뭐 과실상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4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 향촌 자치규약을 만드는 것이 사림이죠.
그래서 사림의 지방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보급하는 그런 영향을 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 사림들이 결국은 선조 때 사림이 전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새롭게 이제 붕당이라고 하는 게 형성이 돼요. 붕당이 형성됐는데 붕당은 뭐 처음에는 정치적이고 뭐 학문적으로 뭐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 뭐 그런 색깔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상호 견제하고 비판하고 아주 건전한 이런 붕당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게 점차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처음에 갈라지게 된 것은 바로 이조전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게 되죠. 면 이조전랑이 왜 중요했는가, 누가 차지하는 게 왜 중요했나라는 건데 얘 관직 자체는 낮아요. 낮지만 얘가 가지고 있는 것이 3사의 관리, 임명, 동의권 그리고 제일 중요한 후임자 추천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권한이 아주 막강했습니다. 요거 거치면 다 정승까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래서 아주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요 이조전랑이었고 요거 때문에 처음 동인과 서인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동인 같은 경우는 이황 중심으로 조식, 서경덕 이런 사람이고 이에 반해서 서인 같은 경우는 이왕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성혼 등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게 되면 이 동인이 갈라져서 북인과 남인으로 또 갈라지게 됩니다. 요까지만 우리 일단 붕당 알면 돼요. 그 뒤에 서인이 막 나눠지는 거는 우리 후기 때 다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을 보겠습니다. 책 문화 파트를 한번 보려면 자, 서적에는 조선왕조실록 고려사들 있죠. 고려사 뭐 이런 거 정리한 거 책들 있고요. 조선왕조실록, 그다음 국조 올해의 요거는 아무래도 레예요. 레라고 하는 거 예니까 국가 행사랑 관련된 겁니다. 다음 세종실록 지리지, 울릉도 동남쪽 노래 불러보면 나오죠. 지리지 말 그대로 지리에 관한 책이고요. 다음 동국여지 승남, 요것도 인문지리서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지도도 있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 와, 이런 길다. 자,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는 세계 지도였고요. 중화사상 떡하니 중간에 중국이 있죠. 중화사상도 드러나지만 하지만 또 조선이 매우 크게 그려져 있다는 게 아주 특징입니다. 중국이 큰 건 인정해. 하지만 우리도 커 라고 아프리카 대륙만하게 그려놨죠. 말도 안 되게. 그 다음에 상강행실도 이거는 예법을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죠. 세종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글 모른다고 아주 친절하게 사파를 다 그려서 넣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이죠. 과학 같은 경우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요거는 천문도입니다. 별자리 그림이고요. 다음 혼천의, 요거는 천문 관측기구죠. 그 다음 앙부19, 요거는 뭘까요? 해시계입니다. 요거 각 도로에 해서 백성들에게 시간을 알려줘요. 그 다음 자격루, 요거는 물시계죠. 스스로 치는 거죠. 자격, 스스로 친다. 시간 되면 알려주죠. 종쳐서 알려주는 거. 그 다음 칠정산, 요거는 역법서입니다. 뭘 기준으로? 한성을 기준으로 했다. 요게 특징이죠. 그 다음 추구기, 이거는 강우량 측정하는 거죠. 강수량. 그 다음 농사직설, 요거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사법을 정리한 거고요.
향약 집성방은 말 그대로 향약. 요게 포인트죠? 향이라고 하는 거, 향약. 향약 집성방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약재 정리한 겁니다. 다음 예술. 왜 그래요? 예술은 목류도원도. 요거 안평대군의 그림, 안평대군의 꿈이죠. 꿈을 이제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린 거고요. 다음 고사간수도. 안평대군의, 이러면 안평대군으로 할 거 아니야.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겁니다. 다음 고사간수도. 요거는 중국 화풍을 모방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고려 말부터 고려 말 조선 초. 요거는 뭐 여말 선초라고 합니다. 요때는 분청사기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 이후 이제 백자가 유행을 해요. 이렇게 하면 예술도 정리 끝. 자, 이제 남은 건 외란과 호란입니다. 자, 외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민족의 원수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전국시대를 정리하고 대륙 진출 꿈꾸게 되죠. 그래서 뭐 정명가도라는 댕소리를 합니다. 자,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아주 탈탈 털립니다. 선조 피랑 같고요. 그래서 의주까지 저 끝까지 튀어가지고 명예 원군 요청합니다. 명예 원군 보내주죠. 자, 그러는 사이 일본군의 수륙 병진 막아내죠. 이순신의 활약. 그래서 수륙 병진 계획을 이제 무마시켰다. 그리고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게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의병 또 승병 그리고 관군의 활약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이 밀려 내려가죠. 그래서 휴전 협상을 하고요. 결렬되면서 다시 재침을 하게 됩니다. 요게 정류재란이죠. 3년 만에 다시 쳐들어왔고요. 요때 히데요시 사망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네, 도망가다가 노량대전에서 탈탈 털리면서 끝나죠. 자, 끝나게 되면서 우리 여러가지 뭐 피해 엄청나게 입었죠. 피해가 아주 막심합니다. 뭐 인명, 토지, 국토, 뭐 문화재 등등. 그리고 뭐 많은 기술 이런 것들도 많이 털리게 되죠. 자, 그러는 와중에 또 호랑까지 다시 이어지게 되는데 요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일단 요 이후에 명이 쇠퇴하고 후금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요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광해군이죠.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게 명예에 대한 의리도 지켜야 되고 대명의리론이라고 해서 명예 의리도 지키고 후금을 또 배척할 수 없잖아요. 후금을 공격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립외교를 했는데 실리외교였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중립외교랑 그리고 이 광해군의 도덕적 약점이 있죠. 도덕적 약점이 바로 폐모살제. 폐모살제 뭡니까? 폐모는 임목 대비를 폐위시켰고요. 그리고 살제는 명창대군을 살해했습니다. 요것 때문에 결국은 인조 반정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인조랑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데 얘들의 외교 정책은 친명배금이죠. 명과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자. 요것 때문에 결국 호란을 맞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 자, 호란은 크게 두 개가 있죠. 정묘.
자, 정묘 때는 후금이 쳐들어왔다. 명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였다 라고 보면 되겠고, 요때 우리가 형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요때는 뭐 후금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뭔가 정복하겠다는 생각은 아니었고, 명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랑 명과의 관계를 그냥 끊어놓기 위해서였다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병자호란은 이제 후금이 더 성장해서 청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명도 거의 물리쳤고, 그래서 우리한테 군신관계를 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부하죠. 그래서 쳐들어왔고, 요때는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서 한 뭐 47일 정도예요. 한 47일 정도 항전을 했다가 결국 항복하죠. 삼전도에 굴욕 309 고두라는 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군신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요에 대한 치욕을 씻겠다라면서 일어난 것이 바로 북벌이죠. 북벌. 청에 대한 치욕을 씻고 복수를 하겠다. 청을 정벌하겠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 효종이 추진했고요. 마찬가지로 효종 플러스 서인이라고 봐야겠네요. 추진했지만 뭐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다가 한참 후에 내려가서 뭐가 생기냐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북항론이라고 청의 뭐 문물을 배우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요게 나중에 훗날 실학으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후기 때 보겠습니다. 요까지 하면 우리 끝나요. 와, 별거 아니죠 생각보다.